한국에서 발간된 제국의 위안부는 원래 일본을 향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과 일본 정부와 그리고 지원자들의 방식과 사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그런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젠더 이론에 입각해서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오래전부터 가져온 사람입니다. 2012년 봄 민주당 정권이었던 일본에서 사죄와 보상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원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벽에 가로막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다시 한번 위안부 문제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때입니다. 지원단체에게 패소해 한국 정부는 지원단체의 주장과 같은 사고로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 지원단체의 주장은 처음부터 군인이 강제로 11살짜리 소녀를 끌고 갔다고 생각했던 90년대 초반과 비교해 한치도 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지원단체의 주장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저는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부정론자들이 위안부를 매춘부라하고 지원단체는 위안부 소녀상이 표상하는 무고한 소녀라는 이미지만을 유일한 것으로 주장하며 대립해온 20년 세월을 검증하고 그 이전에 위안부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과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이 한국이었던 만큼 조선인 위안부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찰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찰 결과 위안부란 전쟁이 만든 존재이기 이전에 국가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제국주의가 만든 존재이며 그런 국가의 욕망에 동원되는 개인의 희생의 문제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고 하는 보상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본을 향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의 책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온 주체들을 모두 조금씩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세월이 20년이 넘은 이상 각 관계자들이 그 원인을 자성적으로 직시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데 힌트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도 제국의 위안부도 발간 직후에는 저희 책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한국의 리뷰와 인터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소녀상과는 다른 위안부상과 한일 관계에서 주요 발언단체가 되기까지 성장한 지원단체에 대한 비판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책이 고발당한 것은 발간 이후 무려 10개월 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눔의 집에 계시던 한 할머니와 친해졌고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러면서 나눔의 집 소장에게 경계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던져진 것은 로스쿨 대학생의 조악한 독해로 가득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이들의 해석은 오독과 곡해로 가득한 것이었지만 이들이 읽어낸 대로 한국 사회에는 박유아의 책은 허위,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특히 매춘과 동지적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매춘부라면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종의 어린 소녀들이 동원되기 쉬운 것은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지만 나이 혹은 매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고통은 노예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부를 단순한 매춘부라고 하면서 책임을 부정하는 이들이나 매춘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소녀 이미지에 집착하는 이들은 모두 함께 매춘에 대한 격한 혐오와 차별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다라고 부정하는 심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이동당하고
고통 속에 신체를 훼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일 뿐입니다. 또한 동지적 관계라고 하는 말을 든 첫 번째 이유는 조선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동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런 틀 안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일본군과 조선인 여성의 또 다른 관계를 쓴 것은 우선은 총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그런 모습마저 보아야 표면적인 평화 안에 존재했던 차별의식, 제국의 지배자의 차별의식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를 징병되었던 조선인들과 같은 틀로 간주하게 되면, 즉 제국의 성과 신체를 동원당한 개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이유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들에게는 조선인 징병인들에게도 보장되었던 법의 보호가 위안부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일본을 향해서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일부 부정론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또 하나의 개념, 업자의 문제를 이 책에서 말한 것은 우선은 국가정책을 빌미로 협력하며 이득을 취하는 경제 주체의 문제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런 협력과 저항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저는 조선인 업자만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규모가 큰 업자는 일본인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나쁜 정책을 써도 국민들이 저항하는 한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을 구매하고 때로 강간한 것은 군인이지만 착취하고 폭행하고 감시하고 때로 납치와 사기에 관여한 것은 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고 지배하며 노예 상태로 둔 것은 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와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 착취의 문제와 그런 업자를 이용하는 국가와 제국의 문제, 그리고 나쁜 국가정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업자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협력자를 직시하지 않고 또 다른 추정과 협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적은 연구자들과 지원단체를 불편하게 만든 듯합니다. 이들은 다른 정황을 보는 일은 그저 일본을 면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만을 죄와 책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각각의 특수성마저도 보아야 어떤 식으로 다르고 같은지가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책에서 일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똑같이 전쟁터에 동원하면서 조선인 일본군에게는 했던 보장, 생명과 신체가 훼손되는 데 대한 보장 제도를 일본인 여성을 포함한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않았던 것은 근대 국가의 남성주의, 가부장적 사고, 매춘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근대 국가의 시스템 문제이니 그런 인식에 입각해 사죄와 보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이 책이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저는 이러한 생각이 조금은 받아들여진 결과로 생각합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책이 위안부 할머니를 비판하거나 폄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 매춘부 취급을 했다고 그들이 단정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매춘부 취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매춘부라고 말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분마저 원고와 가처분 재판부와 검찰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한 말로 환치시켰습니다. 물론 언론은 대부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1차적 책임은 원고와 가처분 재판부와 검찰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부분 35곳입니다만 이 부분의 앞뒤 문맥을 알 수 있도록 책을 복사한 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가 고발 당시 맨 처음에 지적한 109곳에 대해 했었던 반박문,
A4 용지로 150매에 달하는 반박문입니다만 또 검찰 조사에 응해서 작성한 그 중에서 53곳에 대한 간략한 반박문, 그 밖의 재판 자료들을 조만간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개할 생각입니다. 또 필요하신 분께는 미리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고 측은 처음에 허위라고 했던 주장을 바꾸어서 고발 취지를 일부러 바꾸어가면서 전쟁 범죄를 찬양하고 공공선에 반하는 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변인들입니다. 고발 당시의 주장,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하는 거짓말을 쓴 책이라고 하는 보도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저를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고발, 가처분, 기소 이렇게 3번 저는 전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야기하고 방치하고 조장해온 원고 측 주변인들과 저의 책을 삭제하도록 조치한 가처분 재판부와 그리고 검찰의 비인권적인 조사와 기소에 강력 항의합니다. 특히 원고 측이 이제라도 자신들이 만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오해를 푸는 역할에 앞장서 소송을 기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박유하. 그 다음에 김동훈 학생 PPT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걸 보고 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 학생이 비춰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일단 읽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동시적 관계라고 하는 말에 앞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책에서 전체적으로 2번 썼다고 기억을 합니다만 삭제된 곳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검찰에서는 지적을 한 것인 것 같고 그 지적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앞뒤 포함해서 잠시 PPT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제가 일본 군인과 위안부의 관계를 우리 사회에 별로 인식되지 않았었던 관계를 증언집에서 채취해서 쓰고 그에 대한 분석을 행한 곳이었습니다. 좀 길지만 앞부분은 이게 좀 앞페이지하고 좀 잘려 있습니다만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에 쓰여 있는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중간부터지만 어떤 일본 군인이 자신이 아팠을 때 뭔가 와서 먹을 것을 권하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먹고 일어나라고 파인애플도 타주면 가지고 와서 막 따놓고 옆에 떡, 긴 칼 차고 저 구석에 앉아갖고 날 쳐다보고 앉았어. 그걸 먹으라고 보내요. 그러면 난 못 먹는다고 안 먹었어. 중략. 그랬더니 스기야마 군조가 날 보고 수염달로 하자고 올라오더니 밥 먹어. 밥 먹으면 한국에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제발 밥 먹으라고. 어떤 때는 또 시금치죽, 계란죽, 그거를 좋은 죽이라고 뜨거려 올려 보내주네. 중략. 그때가 아주 추웠어. 막 벌벌 떨고 침대도 거기는 불 때는 데가 없어. 중국은 모포나 그런 거나 덮고 침대가 참 추워. 근데 거기서 인자 내가 모포를 두르고 있으면 올라와서 추운가 올라와 보고 또 가고 내가 나으면 네가 나으면 꼭 보내주마 라고 했어.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물론 이런 기억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다. 설사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을 허한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란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시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녀들에게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버렸다는 점이다. 이 내버렸다는 것은 앞부분에서 군인과 찍은 사진들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증언을 인용한 부분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 라는 그녀의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 이후 내내 그렇게 기억을 소거시키며 살아왔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시적 부분을 썼습니다. 또 자발적 부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또 하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보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의 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소녀 20만 명의 강제연행으로 이해하게 된 근본 원인은 식민지 시대 때 생긴 풍문, 정신대에 가면 위안부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패전 직전에 일본인들이 전쟁에 지면 적군에 의해서 남성은 거세되고 여성은 강간당한다는 이야기를 믿었던 것처럼 한국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믿었던 것이다. 지배자를 강간, 정복하는 남성으로 또 피지배자를 거세된 남성이나 여성으로 상상하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엔 흔한 일이었으니 그만큼 국가 동원에 대한 공포가 컸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식민지화는 필연적으로 지배하에 놓인 이들의 분열을 불러온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은 종주국에 대한 협력과 순종의 기억은 우리 자신의 얼굴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과거의 다른 한쪽을 망각하는 방식으로 해방 60여 년을 살아온 결과 현대 한국의 과거에 관한 중심 기억은 저항과 투쟁의 기억뿐이다. 친일파, 일본에 협력한 자를 우리 자신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고 색출하고 비난하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들이 바람직한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이거는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었던, 부정했었던 글을 가져와서 인용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검찰의 보도도 그렇고 보도 자료를 받아서 쓴 대부분의 언론들도 따옴표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역시 그러한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냉전 종료와 함께 시작된 세계화는 한일 진보 세력의 연대뿐 아니라 세계화의 연대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시간들은 한국인 위안부와 다른 나라의 위안부의 차이를 소거시키고 말았다. 네, 이 정도를 제가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의 성명문 발표와 언론에서 특히 문제시되었던 부분에 관한 책을 둘러싼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